안녕하세요. 수다쌤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새로운 교재. 이 교재의 이름은 영재사고력 수학 단원별 유형별 실전 문제집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몇 학년이야? 우리 6학년 과정이에요. 6학년 과정인데요. 뭐 영재사고력, 그다음 뭐 경시대회라든지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전 문제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좀 한 상황에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최종 점검, 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학습하는, 공부하는,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교재의 그런 성격의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푼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매 수업 끝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음 시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업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줄 테니까 그 부분 공부하고 다음 수업을 듣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선생님의 의견, 추천, 이렇게 정리하면서 첫 번째 수화연산 단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시대회 대비 1번 문제 살펴보자. 란돌트 고리는 시력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검사 도형으로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지? 학교에서 요즘 시력 측정하나? 학교에서 뭐지? 예전에는 체격 측정 뭐 이런 이름으로 했었는데 요즘도 학교에서 여러분의 뭐 시력이라든지 앉은 키, 몸무게, 허리 둘레 뭐 이런 것들, 가슴 둘레 이런 거 측정하지 않나? 그런 것들 측정할 텐데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력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고리인데요. 표준 시력 검사 도형으로 C자 형태의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한쪽이 끊어진 원처럼 생겼고 끊어진 방향이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또는 대각선 방향 중 하나입니다. 란돌트 고리의 지름과 두께는 시력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그림은 시력 1.0일 때 란돌트 고리이고 표는 시력에 따른 란돌트 고리의 지름과 두께입니다. 그림과 표를 이용해서 시력이 0.7일 때와 시력이 1.4일 때 각각 란돌트 고리라고 하지 않았나? 란돌트 고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란돌프 고리라고 되어 있네. 그지? 요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요거 란돌트 고리의 지름과 두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올림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정한 비율로 이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시력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지? 일정한 비율로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란돌트 고리 시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0.1의 시력보다 1.0의 시력이 더 좋은 시력입니다. 1.0보다는 2.0의 시력이 더 좋은 시력이에요. 그게 알고 있나? 선생님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시력 2.0.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더 좋은 사람이 더 작고 가느다란 선까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은 시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란돌트 고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란돌트 고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수록 더 란돌트 고리는 더 작고 가늘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력은 더 좋아진다. 시력이 좋아지려면 더 작고 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란돌트의 고리는 점점 작고 가늘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고요. 보자. 시력이 0.1일 때와 1.0일 때 시력의 차이는 몇 배 차이입니까? 여기서 0.1이 1.0이 되려면 10배가 돼야겠죠. 10배 차이일 때 란돌트 고리의 지름 밀리미터는 어떻게 되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0배 좋아졌더니 10배만큼 차이가 났더니 시력이 10배만큼 커졌더니 시력을 나타내는 수가 10배가 되었을 때 란돌트 고리의 지름은 어떻게 됐어? 10분의 1. 그지? 10분의 1만큼 줄어들었지. 두께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시력이 1.0에서 2.0으로 갔습니다.
그지? 시력을 나타내는 값은 몇 배가 되었습니까? 두 배가 되었죠. 그때 고리의 지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두께도 역시 2분의 1이 되었죠. 그지? 여기서 이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일정한 비율로 달라진다. 그지? 일정한 비율, 즉 규칙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란돌트 고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지름 어떻게 해서 0.1일 때 75였어. 0.1일 때 75였어. 그러면 0.7일 때 이렇게 해볼까? 0.1일 때 75였어. 그러면 0.7일 때 얼마겠습니까? 얼마이겠습니까? 이렇게 몇 배 늘어났습니까? 응? 몇 배? 7배 늘어났죠. 그지? 그러면 란돌트 고리의 지름은 어떻게 되죠? 아까 10배 커졌을 때 지름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얼마? 7분의 1만큼 줄었겠지. 그지? 그래서 75를 10분의 7분의 1만큼 곱하기 7분의 1만큼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75 나누기 7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얼마? 10.714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내라고 했어? 반올림 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럼 여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되니까 올라갈 게 없지? 10.7이다.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배? 두 배니까 또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5.4. 우리의 두께는 어떻습니까? 두께는 15죠. 15인데 7분의 1만큼 15를 7로 나누면 됩니다. 그지? 그러면 2.143 얼마 이렇게 되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는 버림이지. 그러니까 2.1. 그 다음에 요거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요거 2.1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이 2.1 나누기 뭐 요거 나누기 하면 1. 얼마지? 그지? 1.1 이 하면 1. 얼마 있잖아. 그지? 맞나? 여기서 하지 말고 15를 7분의 1에 또 2분의 1이니까 14분의 1로 나누면 15 나누기 14니까 1.071 얼마 그러면 여기서 번올림해서 1.1 약 1.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요 값을 나누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게 해도 되고 시력이 두 배로 커지게 되면 고리의 지름이나 두께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력을 나타내는 값이 수가 10배가 되면 고리의 지름이나 두께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규칙, 일정한 비율이다라고 하는 문제의 힌트를 발판 삼아서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식의 계산 결과를 구하시오. 2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계산 결과를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덧셈, 여기 덧셈, 여기 덧셈 이렇게 항을 나눠보면 항이라고 하면은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아는 친구들도 있긴 할 텐데 그치? 음? 항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것끼리 안 되는 것끼리 이렇게 구분해보자. 계산 곱하기는 약분이 될 거니까 약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버릴게. 다시 한번 밑에 식을 크게 써서 선생님이 약분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의 8 더하기 17분의 8 곱하기 16분의 6 더하기 17분의 8 더하기 곱하기 7분의 8 곱하기 16분의 6 곱하기 15분의 5 더하기 17분의 8 곱하기 16분의 6 곱하기 15분의 5 곱하기 14분의 4 이거 그대로 쓰기만 한 거야. 쓰기만 한 거다. 그러면은 얘는 일단 두고 계산 안 되니까 여기는 8, 1은 8, 8, 2, 16 이렇게 약분 되겠지. 그럼 2, 3은 6, 1 되고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계산식은 17분의 8은 그대로 두고 이 계산했으니까 얼마? 17 곱하기 1이니까 17 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3 이렇게 요식을 분수를 계산해서 약분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8일은 8, 8, 26 이렇게 될 거고 2일은 2, 2, 3은 6, 3 남았죠. 5, 3, 15 그지? 이렇게 3, 3 없어지니까 결국 얘는 뭐가 남습니까? 17분의 1이 남죠. 17분의 1 여기 있는 거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일은 없네. 일단 6 말고 8부터 할까? 16 있었잖아. 8일은 8, 8이 16 그리고 또 뭐가 되니? 6, 4, 1은 2, 2, 3은 6. 이렇게 약분되고, 5, 1은 5, 5, 3, 15. 3과 3 약분 없어져서 1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2로 약분합니다. 그러면 7, 2,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7 곱하기 7분의 얼마? 1, 1, 2 남았으니까 1, 1, 1, 1, 2가 남았으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지? 모두 다 분모가 17이면 좋겠지만 여기 17 곱하기 7 있기 때문에 통분해주면 분모는 17 곱하기 7이 되고요. 17 곱하기 7이 되고 17 곱하기 7 분자 분모에 7, 7 곱해주면 어떻게 돼? 17 곱하기 7이 분모가 되고 87, 56 더하기 여기도 곱하기 7 곱하기 7 해주면 37, 21 더하기 여기도 곱하기 7 여기도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해주면 7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분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17 곱하기 2분의 여기 있는 56, 21, 7, 2 더하면 얼마니? 요거 더하면은 30, 86 맞나? 이렇게 되겠지. 86. 그 다음에 17 곱하기 7도 17 곱하기 2라고 적었었네. 17 곱하기 7도 7, 7, 49, 7은 7, 119 이렇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뭐 약분이라든지 다른 분수로 바꿀 수 없는 그지? 상태가 됐지? 그래서 계산 결과를 구하시오. 여기는 그냥 쭉 약분해서 계산해서 그 계산 결과를 구하면 119분의 86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수의 계산 잘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여요. 2번 문제 해결했고요. 3번 다음은 소수의 나눗셈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 다라는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을 때 가나, 다라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복면상이지, 그지? 어떤 수가 가려져 있어. 그 가려진 수를 찾아내는 건데, 여기 물음표, 물음표 되어 있어서 어떤 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75.6, 그지? 75.6 나누기 30 얼마잖아. 그지? 계산한 결과가 2. 얼마 얼마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30 얼마. 얘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얼마인데? 30 얼마짜리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어떤 수인데? 30 얼마니까 30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75.6 나누기 30하면 2. 얼마 얼마 되잖아. 그지? 31, 32, 33, 34, 35, 36, 37까지 되지. 그지? 37 하면은 74.74니까. 그지? 근데 38은 안 돼. 75.6 나누기 38은 몫이 2가 아니고 1이야. 그지? 그래서 30가, 30 얼마가 될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될 거다. 맞지? 하나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한 나는 뭐가 될 거야? 얘가 될 거고. 맞지? 얘네 둘을 곱한 얘는 얘가 될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30가 곱하기 다를 한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지? 물음표, 물음표, 동그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맞아? 요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뭐 0이 되는 거지. 10의 배수가 되는 거지.
몇십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가와 다는 짝수 곱하기 5가 되어야 이 조건을 만족하겠지. 맞아? 그럼 가가 될 수 있는 것은 30이거나 짝수나 5니까 30이거나 2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일 테니까 여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75.6 나누기 30 해보면 이 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될 것 같지 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 32, 34, 35, 36 이렇게 다섯 가지만 해보면 되니까 보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35로 해볼게 35로 하면 2 하면 70 하면 5.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얼마 1 35 해주면 21, 그지? 소수점 찍혔으니까 35 곱하기 6, 5, 6, 30, 210, 0 이렇게 되지.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나눗셈 식과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겼죠? 그죠?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고 6 똑같고요. 0, 0 똑같죠? 그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값은 얼마? 여기가 가, 나, 다, 라가 어디 있어? 라가 3, 가가 5, 나는 1, 다는 6. 이렇게 가나다라 값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눗셈을 보고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복면산 확인하는 뭐 가려진 수 찾아내는 내용 여러분이 나눗셈은 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보면서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수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보기의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 계산 결과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분수 곱하기 아니 분수 나누기 분수 나누기 분수 나누기 분수 나누기 분수 나누기 분수지. 그지?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가장 커야 돼. 최대가 되어야 돼. 그지? 그리고 분수를 뭐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 글씨가 좀 이상한데? 근데 뭐 손이 원래 선생님 글씨 엄청 잘 쓰거든. 그지? 알고 있나? 선생님이 지금 손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 뭔가 많이 썼나 본데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볼게. 분수를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 나누기 A, B, C, D, E 2분의 F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보면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 곱하기 F분의 E 이렇게 바뀌면 똑같은 식이지. 이 식을 이렇게 계산하잖아 우리가. 맞지? 응?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가 될 때를 찾으면 된다. 근데 어떤 자리에 어떤 숫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수가 어느 자리에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냥 세 개의 분수를 곱해서 최대가 되는 경우만 찾으면 될 것 같아. 맞지? 그지?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최소, 분자는 최대. 그럼 분모의 작은 수,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올 거고, 분자의 큰 수, 6 곱하기 7 곱하기 8이 오면 되겠지. 그지? 약분, 2 남고, 3, 2, 6. 그러면 5분의 2는 4, 4, 7, 28. 그러면 5, 2, 5, 25, 5분의 3. 그래서 정답은 5분의 28 또는 5와 5분의 3. 초등 과정이니까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내는 것까지 선생님이 정답으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과 같이 소수를 나눈 결과가 0.8입니다. 가나다라는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일 때 나눗셈식으로 가능한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주어진 소수 나누기 소수가 0.8이 나왔는데요. 이 상태로는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닌가? 안 어렵나? 소수를 요거를 선생님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볼게. 0. 가나를 선생님 100분의 가, 나 이렇게 써볼게. 맞잖아. 이거 100분의 가, 나잖아. 맞지? 나누기. 이거는
100분의 다 나잖아. 이게 얼마라고? 0.8. 10분의 8이다. 그지? 다시 쓰면 이거 100분의 가나 곱하기 다라분의 100은 약분하면 5분의 4다. 얘네도 약분되지. 결국 뭐가 되는데? 결국 뭐가 되는데? 다와 다라분의 가나가 얼마란 얘기야? 5분의 4란 이야기지. 그지? 근데 얘네가 요거랑 같은 분수인데 두 자리 수이고 서로 다른 자연수여야 돼.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잖아. 크기가 5분의 4와 똑같은 분수들을 쭉 적어놓고 이것들 중에 이 조건과 만족하는 녀석들 찾으면 되겠지. 5분의 4와 크기가 같은데 두 자리야. 4, 3, 12, 5, 3, 15, 15분의 12 이런 것들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얘는 안 돼. 왜? 가와 다. 얘네들이 같은 숫자잖아. 그지? 이런 거 안 된다고. 탈락. 나중에 탈락시킬게. 일단은 두 자리 수면서 분자 분모가 모두 두 자리 수이면서 5분의 4와 크기가 같은 수들을 쭉 적어볼게. 5, 3, 15, 5, 4, 20, 5, 25, 5, 6, 30, 5, 7, 35, 5, 8, 40, 5, 9,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까지만 적으면 된다. 왜? 분모가 두 자리 수여야 되니까. 그죠? 이거 는도 다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단 쭉 분수만 일단 쭉 적어볼게. 그러면 4, 3, 12, 4, 4, 16, 4, 5, 20, 4, 6, 24, 4, 7, 28, 4, 8, 32, 4, 9,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얘들이 모두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겠죠. 5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어, 이 중에 네 자리 수가 다 달라야 됩니다. 서로 다른 한 자리 수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11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되지. 만약에, 여기에 라가 0이라고 쳐봐. 어? 여기 만약에 요게 0.20이라고 쳐봐. 그러면 우리는 0.20이라고 쓰지 않고 0.2라고 쓰기 때문에 여기 두 자리 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그지? 그래서 0이 들어가는 녀석들도 모두 다 죄다 전부 싹 다 탈락이 되겠네. 그러면 0 들어가는 거 탈락, 탈락, 0 들어가는 거 다 탈락, 0 탈락, 그러면은, 이거 쓰지 말걸. 0 들어가는 거 탈락일 거면. 그지? 다 썼네. 다 써놓고 씌우니까 너무 아쉽다. 요거 된다. 0이 없고 4개의 숫자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요것도 된다. 0이 없고 4개의 숫자가 모두 다릅니다. 맞나? 2, 8, 3, 5 다르지. 3, 6, 4, 5 다르지. 얘 같은 숫자 두 개씩 있어서 안 되죠. 그 다음에 5, 5 같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0이 있어서 분자에 0이 있어서 안 되고 8, 8 같이 있어서 안 되고요. 이해 되겠네요. 이렇게 가능한 수.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가능한 분수가 되는 가와 나, 가나, 다라의 가지수. 모두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3가지.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았더니 이렇게 얘 하나, 얘 둘, 얘 셋 이렇게 찾았어요. 계산 결과를 계산하는 내용을 분수로 바꿔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와 나, 다와 나, 가나 다라를 찾아서 어떤 것이 가능하냐 쭉 확인을 했더니 총 3개가 나왔다라는 내용 확인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이 놀이공원에 가려고 합니다. 이 놀이공원 입장료는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5명 이상의 학생, 5명 이상의 학생,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5명 이상의 학생들 놀이공원에 현장 예매하면 12%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를 포함한 학생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예매했을 경우와 놀이공원에서 현장 예매해서 학생 할인을 받았을 때의 경우 금액 차이는 9,000원이었습니다. 차이가 9,000원.
놀이공원 입장료가 15,000원 이상일 때 입장료로 가능한 것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입장료로 가능한 것은 학생들의 수도 정해지지 않았고 입장료도 정해지지 않았어. 가능한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차이는 9,000원이야. 그러면 입장료에 입장료의 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만 그 합을 뭐 세모라고 둬보자. 세모라고 둬보자. 근데 온라인으로 예매했을 때와 현장에서 예매했을 때 차이는 몇 퍼센트 차이가 나? 차이는 몇 퍼센트 차이야? 입장료 합 세모의 몇 퍼센트? 15%, 12%니까 3%의 차이지. 세모의 3% 차이. 즉, 세모의 3%가 얼마다? 9,000원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세모 곱하기 3%니까 100분의 3이 9,000원이다. 세모는 세모 곱하기 3은 양변에 100을 곱하면 양변에 100을 곱하면 9,000원이 아니고 9,000원, 9만 원, 90만 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1, 3, 3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20, 100, 1000만, 10만. 20, 100, 1000만, 10만.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입장료의 합은 얼마? 30만 원입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30명이 30만 원을 내고 놀이공원에 간 겁니다. 놀이공원에 내야 되는 입장료의 총 합이 30만 원입니다. 10, 100, 1000만,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5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명 이상이라고 했고 30만 원을 학생들이 입장료를 모아서 30만 원을 냈으니까 학생 수는 30만 원이고 입장료가 15,000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만약에 입장료 한 장의 가격이 15,000원이라고 쳐봐. 이면 학생 20명이겠지. 그지? 제일 싸도 입장료가 가장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15,000원이니까 학생은 5명부터 20명 사이일 겁니다. 5명부터 20명 사이.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료를 모두 모아서 30만 원이 됐으니까 학생 수는 또 세모, 학생 수가 아니지. 세모가 아니고 학생 수는 30만 원에 20, 100, 1000, 10만. 30만의 약수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만큼 입장료를 모아서 더했더니 30만 원이 됐지. 그러니까 이 입장료의 합을 학생 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30만의 약수 중에 5부터 20 사이에 있는 녀석을 찾으면 되겠죠. 뭡니까? 5, 6, 8, 10, 12, 15, 20. 이렇게 가능한 값이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입장료로 가능한 값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 7가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 봅니다.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몇 페이지 갈 거냐? 몇 페이지까지 할 거냐? 선생님이 잠깐만 교재 보면서 몇 페이지까지 할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번까지 17페이지, 1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7페이지까지 예습 배우는 것을 숙제로 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음에 또 열심히 문제 풀어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자고. 여기까지. 안녕.